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 기사 여러 개가 떴는데 37년간 서울 아파트 연평균 6.7%가 상승을 했고 최고점은 작년 7월이다. 이러한 류의 기사가 많이 떴습니다. KB 통계 분석에서 1986년 1월에 샀으면 가격이 6.1배 뛰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37년간 연평균 6.7% 상승을 했고 37년 중에서 11년은 하락했는데 대체로 그 폭이 5% 미만이었고 나머지 해는 상승을 했다.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자료 지난 10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치다. 이 통계에 따르면 1986년 1월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해 보유 중이라면 현재까지 가격이 약 6.1배 뛰었다. 전국 평균이 4.6배를 웃도는 실적이다. 16년도 1월 달에 매수했다면 그때보다 자산이 약 1.5배 불어났을 것이다. 가격이 가장 고점이었던 시기는 작년 7월이다. 그리고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마이너스 14.6%를 제외하면 모두 집값 하락폭은 5% 미만이었고 작년에도 2.9% 떨어졌지만 올해 9월서부터는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2001년도에 19%, 2002년도에 31%, 3년도에 10%, 06년에 24%의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최근 호황기인 2020년에는 13%, 21년도는 16.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개념의 이제 기사였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 데이터 소스인 이제 KB 부동산 그걸 한번 이제 들어가서 살펴봤는데요. 이 표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라고 해서 1986년도서부터 있는데 86년도서부터 23년도 10월까지 월간 베이스로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이제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던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을 제일 처음 86년도 1월달 대비 23년도 10월까지로 하면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620% 정도 상승을 했던 얘기고요. 86년이 아니라 2016년도서부터 보면은 16년도 1월 대비 현재는 약 53% 정도 이제 상승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연도별로 이제 하락했었을 때를 보면은 이렇게 91년, 92년, 93년이 요 정도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IMF 때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5%에 이제 육박하는 폭락을 했었고 나머지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수준 그리고 작년에 마이너스 이제 한 3% 정도 떨어졌었고요. 이렇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월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 이제 증감률이라고 해가지고 8월서부터 22년 8월서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제 요때까지 8월까지는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9월서부터는 이제 약한 이제 반등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올해 23년도 1월 달서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강북구가 마이너스 6% 정도, 강북 전체가 마이너스 6% 정도고 강남 전체는 마이너스 2.6% 정도 이렇게 역성장을 했습니다. 강북권 쪽에서는 특히 노원구, 도봉구, 또 강북구, 속칭 노도강이라고 하는 데가 하락률이 조금 이제 컸고요. 또 용산구는 마이너스 2.4% 수준이고 중랑구도 마이너스 7% 넘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강남권 쪽에서는 강남구가 이제 마이너스 0.1% 올해 들어서 거의 이제 증감이 이제 없고요. 구로구가 마이너스 7% 정도고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송파구는 올해 들어서 플러스 1.85%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기준이고요. 만약에 이제 2022년도 1월 달서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22년 1월 대비 23년 10월까지로 이제 좀 더 길게 보면은 서울은 마이너스 9% 하락을 했고요. 강북권 전체가 마이너스 11%, 그리고 노원구가 마이너스 15%, 도봉구가 마이너스 16% 정도로 하락폭이 좀 심하고, 그리고 용산구는 마이너스 1.26%로 하락을 별로 안 했네요. 그리고 구로구가 마이너스 12% 정도 됩니다. 강남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7% 정도고, 강남구가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PIR이라는 것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PIR이라고 해서 Price to Income Ratio by Housing Price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용어인데요. 부동산 버블은 이제 PIR이라는 단어와 PRR이라는 단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PIR 속칭 이제 연봉 대비 집값 수준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좋은데, 서울시의 경우 평균적인 연봉 대비 평균적인 집값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몇 년을 꼬박 쓰지도 않고 저축을 해야지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이제 그러한 것을 설명할 때 이제 나타나는 이제 단어인데요. 보시면은 가장 최근 들어서는 23년도 6월 기준으로 서울의 3분위 기준의 가구 연봉, 가구 소득 대비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는데 10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08년도서부터 보면은 08년도 12월 달에 12년, 09년도에 12년 쭉쭉쭉쭉 변동이 많이 되는 걸 살펴보면은 12년도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이 채 이제 안 됐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18년도 1월 달에 1년 4개월 정도 걸리고 18년도 3월 달에는 이제 12년이 넘고 계속 이제 올라가네요. 올라가다가 13년, 14년 올라가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서부터 가파르게 PIR이 이제 올라갑니다. 20년도 8월 달에 15.1년, 또 21년도 1월 달에는 17년, 21년도 4월 달에 18점, 그래서 이때 18.5년 정도를 피크로 해서 이제 좀 21년도 7월 정도서부터는 이제 PIR이 이제 좀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21년도 10월 달엔 또 한번 또 튀네요. 21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이제 피크를 찍는 것 같습니다. 19년 동안을 꼬박 쓰지도 않고 저축을 해야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아파트를 하나 이제 살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22년도 10월 달에 17.9년 됐다가 갑자기 다시 22년도 데이터가 쭉 나와서 이제 이 PIR 숫자 팍 떨어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여기 유의사항이라는 것을 보면 가계와 전셋값이 PIR 등에서 22년도 10월에서 11월 요 사이에 표본 개편으로 가격이 조정되어 이렇게 시장의 흐름과 다소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뭐 코멘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2022년이 뭐 한 17년 정도 걸리다가 갑자기 12년 정도로 팍 PIR이 이제 하락된 모습을 보여서 참 이게 설명이 어려운데요. 여기 보시면은 조사 개요 보시면은 표본수라고 해서 22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는 전국의 조사 가능한 모든 단지를 포함했다. 이 표에서도 서울의 표본수가 이제 13,250개, 아파트는 11,700개, 단지 개념이겠죠. 아파트 11,700개의 단지 전체를 이제 표본, 그러니까 표본수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많아졌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본을 많이 하다 보니까 PIR이 22년도에 한 17년 정도 걸리던 것이 갑자기 표본수가 증가하면서
12년 정도로 푹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이게 표본 많은 것을 모수 자체가 데이터를 많이 하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의 이제 3분위 중간 정도의 이제 소득 가구 기준으로 쓰지도 않고 저축을 한 10년 반 정도 해야지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를 이제 하나 살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이제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은행에서 이거는 제시하는 PIR에 대한 데이터고요. 한국은행에서도 뭐 이렇게 PIR 데이터를 제시할 텐데 한국은행 것까지는 제가 이제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하나 더 이제 글로벌한 어떤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세계 여러 국가들에 대한 이제 PIR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소스가 이제 넘베오라는 곳에서 프로퍼티 프라이스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나온 거고, 여기서 이 데이터는 월드뱅크 2021년도 기준의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이제 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국가 전체적으로 PIR이 30년이 넘어가고, 베이징은 34년 넘고, 상하이는 47년, 홍콩은 39년 정도 걸리고요. 서울은 한 28년 정도로 소요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이제 대만의 타이페이 같은 경우가 이제 한 32년 정도 걸리고, 프랑스의 파리가 18년 정도, 영국의 런던이 16년, 일본이 한 8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일본은 이제 집값이 계속 조정 하향 안정세를 계속 보여왔고, 또 이제 이 국민들의 이제 소득이 정체되어 온 기간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소득 대비 집값의 수준이 한 8배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한 8배 정도 되고요. 보시면 이제 중국이 굉장히 높네요. 우리나라도 뭐 세계 탑 클래스 수준으로 집값이 뭐 비싸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글로벌 사이트에서의 데이터를 보면은 서울의 PIR이 한 28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 내부적인 데이터, 국민은행이라든가 또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PIR 숫자가 이거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늘 기사 뜬 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은행의 원래의 데이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고, 관련해서 서울의 집값이 과연 PIR 관점에서 얼마나 이제 비싼가, 그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